있습니다. 예, 김상훈 의원입니다. 청문회 시작할 때 우리 박능우 장관 후보자께서 최근 3년간 미래국제재단의 사회이사로서 수령한 2,300만 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득하고 한 겸직행위에 대해서 겸직행위 인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제출이 되면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정부의 국무위원 인선에 대해서 잠깐 좀 아쉬운 마음의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만사인 인사가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변 동료 의원들께 인사와 조직은 적어도 새로운 대통령이 좀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조직이 갖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 정부 때도 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 그는 국민적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장관 후보에 대한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시 한번 인사 검증 시스템부터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안 나와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또 논문 표절 등과 관련된 5대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의 원천 배제를 이미 천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장관 후보들이 5대 인사 비리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두 개 정도 걸치지 않는 분이 없어서 자칫 이러다가 우리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너무 익숙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논문 표절 또는 상이한 철학과 소신 사상에서 비롯된 발언 하나로도 자진 사퇴하거나 임명이 철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장관 후보를 보면 특히 본인이 알고 있는 여성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한 전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의 경우를 보면 자진 사퇴했기에 망정이지 국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작태가 정말 염려되었습니다. 김상조, 김상곤, 강경화 장관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앞건은 최근에 임명 강행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법무법인과 방산업체에 대한 고액 자문료 자범, 딸의 국방과학연구소 취업특혜 의혹, 연관장교 시절의 음주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기념일에 골프를 치러 가는 등 도저히 일반 국민들께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복합비리고 비리의 백화점을 할 수 있는 이 후보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높은 여론 지지율 때문에 김상조, 강경화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했던 그 발언을 무색해 하듯이 송영무 장관 후보는 임명을 강행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75.8%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좌절케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박능호 후보께 묻겠습니다. 후보자가 장관 후보로 지명될 때는 당시 청와대에서 1988년도 20일간의 위장 전입에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이미 이해와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에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 전입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헌 수석이 사당 원내대표와 회동 시 2005년 이후의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과 관련 없이 어떠한 위장 전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발언대로라면 오늘 장관 후보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이 검증에 들어가기 전에 저 자신도 몰랐던 그런 위장 전입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가시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아내가 그게 주소지에 미리 한 6개월 정도 미리 옮겨서 있었다는 것 자체를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 어떤 검증 시스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알기는 힘들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의아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그 미리 주소를 옮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 아내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를 하고 그렇게 정말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네. 김상훈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자인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진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데, 기본적으로는 정책 질의를 하면 참 좋겠지만은, 제가 여러분 의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기본이 바로 되어야 정말 정부도 이끌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도덕성 사실 검증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보면은 5대 인사원칙 중에서도 4개를 위반했고 병력법, 농지법 등등 많은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위반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88년도에 위장전입을 해가지고 그때 했을 때 이 당시에 법 위반인데 중요공법도 물론 위반했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법이 있었습니다. 사위 등재, 허위 날린죄 등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 또는 이런 경우에는 허위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그 당시도 이 처벌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단순히 단지 그 당시에 4월 10일 날 하는 준을 이전하는 바람에 4월 8일 이전에 명부가 확정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그걸 면하게 됐는데 그러려고 했다는 마음 자체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천직면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는 태도를 보고 저는 상당히 참 어떻게 저런 인식을 가지고 저런 의지를 가지고 과연 보건복지부를 이끌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일이 연일에 지적한 것을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강하게 추진하면서 하고 있는 일이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촛불 집회에 자주 계속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 느낀 소감이 뭐냐 이렇게 의원께서 질문을 했을 때 적폐청산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각 의원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개인차지나 도덕성 검증 이 내용들을 볼 때 후보자 본인은 여러 가지 적폐의 청산의 대상이라고 보여지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최근에 고명시인에 있는 시를 읽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꽝 하고 불벼락을 내리면 세상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 하는 고명시인을 봤는데요. 제가 정말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저도 그런 불벼락을 맞을 사람이구나.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답변도 추가로 듣겠습니다. 오늘 네, 2차 질의 때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5년인데 성공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일할수록 동력을 씌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하자가 있는 후보자가 됐을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 정부가 취한 정책에 대해서 도리어 후보자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국민들의 평가나 또 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저는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임명권자께서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명권자의 판단도 그렇지만 만약 국민들이 이분은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소위 여론조사를 아주 중시하고 있는데 그런 여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임명권자께서 판단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요. 이제 한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당시에는 후보자 해명할 때 어민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으나 사리깊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만 주례를 서서 그냥 그렇게 이전하려고 생각했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그 관계가 있습니까? 주례를 서서뿐만 아니라 저에 대해서 참 많은 걸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혹시 보상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보장은 아니고 연구 조교는 했습니다. 연구 조교. 예. 예, 강석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이인재 참고인에도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신가요? 네. 없으시죠? 예, 그럼 그 이인재 참고인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이인재 참고인 어디신가요? 잠깐 일어나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아마 그 이인재 참고인 아까 말씀 듣고 재난적 의료비를 우리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한 말씀 더 하실 말씀 하시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우선 시간 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른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종사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중증 질환자를 들보고 있는 모든 가정이 아마도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중증 질환자는 퇴원을 해서 집에 있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소모품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70에서 많게는 250만 원 정도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부탁인데 이 의료 소모품도 병원에서 이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어린이 치료비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져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재청에 수고 많으셨고, 오늘 출석 과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성일종 의원님, 잠깐만요. 참고인한테 질의하실 건가요? 아니죠. 예, 성일종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우리 후보자님께서 연구조교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이력들이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연구조교 했으면 그게 어디서 했는지 또 기타 이력상 입법보조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까 또 86년도에 통과했던 국민연금법 전면 개정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어떤 쪽에서 이렇게 함께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또 정부면 정부 어디에서 함께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이력을 좀 주시면 제가 좀 도움되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들으셨죠? 네. 예, 의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회의 잠시 정의했다가 2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 정부 때도 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 그는 국민적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장관 후보에 대한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시 한번 인사 검증 시스템부터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안 나와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또 논문 표절 등과 관련된 5대 인사 비리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의 원천 배제를 이미 천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장관 후보들이 5대 인사 비리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두 개 정도 걸치지 않습니다. 예, 김상훈 의원입니다. 청문회 시작할 때 우리 박능우 장관 후보자께서 최근 3년간 미래국제재단의 사회이사로서 수령한 2,300만 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득하고 한 겸직행위에 대해서 겸직행위 인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제출이 되면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정부의 국무위원 인선에 대해서 잠깐 좀 아쉬운 마음의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만사인 인사가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변 동료 의원들께 인사와 조직은 적어도 새로운 대통령이 좀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조직이 갖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 임명 강행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법무법인과 방산업체에 대한 고액 자문료 자범, 딸의 국방과학연구소 취업 특혜 의혹, 연관장교 시절의 음주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기념일에 골프를 치러 가는 등 도저히 일반 국민들께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복합비리고 비리의 백화점을 할 수 있는 이 후보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높은 여론 지지율 때문에 김상조, 강경화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했던 그 발언을 무색해 하듯이 송영무 장관 후보는 임명을 강행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75.8%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좌절케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박능호 후보께 묻겠습니다. 후보자가 장관 후보로 지명될 때는 당시 청와대에서 1988년도 20일간의 위장 전입에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이미 이해와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에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 전입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헌 수석이 사당 원내대표와 회동 시 2005년 이후의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과 관련 없이 어떠한 위장 전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발언대로라면 오늘 장관 후보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이 검증에 들어가기 전에 저 자신도 몰랐던 그런 위장 전입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가시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아내가 그게 않는 분이 없어서 자칫 이러다가 우리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너무 익숙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논문 표절 또는 상이한 철학과 소신 사상에서 비롯된 발언 하나로도 자진 사퇴하거나 임명이 철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장관 후보를 보면 특히 본인이 알고 있는 여성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한 전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의 경우를 보면 자진 사퇴했기에 망정이지 국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작태가 정말 염려되었습니다. 김상조, 김상곤, 강경화 장관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앞건은 최근에